세금 모르면 당한다. 세무당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 법인과 거주자가 연구인력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기업의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을 축적해서 우수한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서 도입된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부터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에 폭넓게 적용돼서 내국인이라면 어떤 사업자든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업종 무관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법인세 신고 시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다음으로 많이 적용하는 세액공제로 대상 법인의 제약이 없으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세액공제 효과는 정말 엄청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은 적용 범위와 다른 세액공제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고 세금 절감에도 효과적인 세액공제인 만큼 적용 대상과 사후 관리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선행 요건인 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설립 등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연구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출된 R&D 비용은 소급해서 공제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소 설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요건을 까다롭게 유지하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전담 연구요원이 1명 이상 근무하면 인적 요건이 충족 가능하고 물적 요건으로 연구요원 등이 상시 근무하는 데 필요한 독립적인 공간만 확보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공간이란 고정된 벽이랑 출입문이 있어서 타 부서와 분리가 되어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위와 같은 인적 물적 요건들을 충족 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하면 인증서를 발급해 주게 되면서 이때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럼 어떤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겠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해당 인건비에서는 당해 지출한 확정 기여형 퇴직급여를 제외한 퇴직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이지만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인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 전담 연구원이 아닌 것으로 봐서 대상 인건비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이 부분을 체크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인건비 외에도 연구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지출하는 원재료 및 견본품 등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시제품 등의 외주 제작 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구용 시설 임차 혹은 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연구 개발을 위한 용역 위탁에 따른 비용, 연구요원의 위탁훈련비 등이 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연구개발이나 연구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에 승인 전에 지출된 비용이 있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선행요건인 연구소가 승인받기 전 연구인력 개발에 지출된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 소급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 활동과 관련되었지만 일반적인 관리비에 해당되는 비용, 시장 조사 및 정부 수집 활동,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서 지출된 보조금 성격 비용, 그 다음에 연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주로 오로지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사항이거나 실제 지출이 아닌 사항들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시고 신청하셔가지고 나중에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인정되는 비용도 많은 만큼 인정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도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담팀은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심사로 세액공제 관련한 세무상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전심사 신청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자원 투자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심사의 신청 기간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인데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의 경우 경정 청구,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사 대상으로는 연구 인력 개발에 대해서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이나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비롯하여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요.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일지, 연구노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우편 방문 접수 외에도 홈택스로도 가능하니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잘 구비해서 사전 심사 제도를 받으시고 정확하게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확대되고 세액공제 금액이 커짐에 따라 20년부터 국세청에서는 관련 세액공제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 연구소와 전담부지의 유지는 물론이고 연구인력 개발 활동 검증 자료로서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일지, 연구노트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만약 실태 조사 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금까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모두 추징당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돼서 큰 손실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10%에서 최대 40%까지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엄청 큰 세무적 손실을 보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적용 대상 기업에 제약이 없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 농어촌 특별세 적용이 없고 2월 공제도 10년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소 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으나 인건비에는 퇴직금 등의 비용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및 주주를 포함하는 특권자도 제외되니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20년부터 신설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요건이 강화돼서 연구인력 개발비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인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노트 등의 연구활동 자료의 작성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대로 작성, 보관하셔가지고 앞으로 세금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세금 모르면 당한다의 세무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